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절대 점집에 가면 안 되는 유형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한 가지 언급해드리면, 저는 절대 역술인분이나 무속인분에게 상담을 받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실력이 좋으시고 인성이 좋으신 역술인분들과 무속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점을 보는 혹은 사주를 보는 문화를 나름 괜찮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아주 극소수의, 즉 사주 공부도 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신내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교육과 가르침도 없는 상태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기치려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찍은 것이고요. 점 보러 가면 안 되는 유형 첫 번째는 바로 귀가 얇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귀가 얇다. 이것은 기준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본인이 귀가 얇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분들은 귀가 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남들이 얘기했을 때 혹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은 짜장면을 먹으러 가려 했는데 남들이 짬뽕 맛있다 그러면 짬뽕 맛있겠다, 그런 식으로 혹해서 본인의 결심을 자주 바꾸는, 그리고 그 결심을 자주 후회하는 그런 분들이 귀가 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정의를 안 짓더라도 본인은 좀 아실 거예요. 맞죠? 귀가 얇은지 아닌지 그거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사주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많은 역술인 분들을 만나 다닐 때 블로그에서 좀 유명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장명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태길, 태어나는 출산 이런 것에 좀 잘하시고 또한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한 3, 4년 전일 거예요. 저 말고 바로 앞에도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상담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아주 유명한 분의 제자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역술인 계신데 대한민국에서 탑3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소위 말해서 뭐 박도사라든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의 제자라고 본인의 사주를 아주 잘 본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흥분이 되더라고요. 와, 이렇게 대가한테 사주를 볼 수 있다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제 사주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주를 잘 봐주시면 제가 홍보를 아주 괜찮게 해드리겠다.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고 정말 실력이 좋으시면 솔직하게 리뷰를 올려드리겠다. 괜찮으시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께서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다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사주 사업을 하러 돌아다닐 때 사주 잘 보는 역술인 분들을 찾으려고 제가 사주 몇 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동업자인 팔자도 있었고 또 돈이 아주 많은 분의 팔자도 있었고 아주 가난한 인생을 사신 분의 사주 팔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5개를 다 불러드렸더니 흔쾌히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딱딱딱 풀이하시더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은 어느 정도 정확할지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5분의 사주를 봤는데 다 틀리신 거예요. 전혀 다르게 성향과 살아온 인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부자인 사람에게는 직장생활 혹은 선생님, 교직이 어울린다. 왜냐면 그분이 좀 관성이 강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당황해가지고 여러 사주를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약간 혼란이 오셨나 보다. 그래서 제 사주를 보여드렸습니다. 제 사주만 다시 봐달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가관이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많으시다. 땅을 물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을 좀 물려주실 테니까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틀렸다. 그래도 5분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사실을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도 괜찮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솔직히 좀 그때 좀 살짝 화났거든요. 틀릴 수는 있는데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아버지한테 잘해라, 아버지한테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빚만 안 물려받아도 다행인 그런 집안이었는데 땅을 받는다느니 아니면 유산을 받는다느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약간 당황스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약간 좀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솔직하게 오픈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주 공부하신 지 한 1년, 한 2년도 안 됐다.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그냥 은퇴하시고 할 거 없으셔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주를 봐주시는데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 진짜 유명한 분들의 제자였으면 아주 잘 보십니다. 저도 사주 보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잘 보시는 분들은 진짜 좀 놀랄 정도 잘 보시는데 못 보신 분들은 아주 못 보시거든요. 어쨌든 제가 그 당시 약간 좀 화가 났던 게 뭐냐면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에게 아이의 태기를 맡기고 또한 장명을 맡긴 분이 꽤나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느낀 게 진짜 귀가 얇은 분들은 사주를 보시면 안 되겠다. 이런 곳에 오시면 조금 곤란하겠다. 그래서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면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귀가 얇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집에 가면 안 되는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중에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유로운 분들은 점집을 가든 철학관을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슬을 하든 개명을 하든 무슨 부적을 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힘들어서 점집이나 철학원을 가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없는 돈을 긁어 모아서 그런 식으로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전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웬만하면 점집에 가지 않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으냐면요. 이것은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약 10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속옷하고 또 머리카락인가 모르겠는데 저 속옷이랑 머리카락이랑 또 저희 아버지 속옷이랑 그리고 또 뭐 물건 몇 개 있습니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점집에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약 돈 100만 원. 그 당시 저희 집이 좀 형편이 어렵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께서 너무 일이 안 풀리시니까 답답해서 점집에 가셔서 물어봤더니 자식들 그리고 남편 속옷을 가져와서 어디서 태우고 어떤 부적을 쓰면 회복이 된다,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속옷을 가져가서 태웠습니다. 저는 그거를 좀 한두 달 지나고 알았는데 정말 돈이 없는 집안에 돈 10,000원짜리 하나가 정말 귀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덜컥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고 그런 것을 했다는 게 약간 좀 화도 나기도 하고 저는 그 당시 그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반발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켜봤는데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꾸준히 한결같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운이 안 좋을 때는 실력이 없거나 혹은 사기 치려고 하는 무속인이나 역순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당시 운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또 그것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절대 그 행동을 비난한 게 아닌데 저는 없는 사람이 전 재산을 들여서 그런 구술을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지금에서야 제가 사주라든지 기타 역학 관련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화가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절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저는 그것을 아주 잘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저희 가족과 같은 그런 비슷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같은 실수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하다가 잠깐 세어보자면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생활력이 좋으시거든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좀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형제가 둘인데 어머니께서 다 키웠습니다. 학교도 보내주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점집에 가면 안 되는 유형 세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면 꿈을 자주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꿈을 자주 꾼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를 들면 사주가 아주 뜨겁거나 조열하다 그러죠. 아니면 사주가 특정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심하게 깨지거나 일간이 극신약하거나 이러한 특정한 사주들은 꿈을 좀 잘 꿉니다. 아니면 풍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집에 들어가 있거나 대운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은 꿈을 아주 잘 꿉니다. 제 주변에 저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던 사람이 꽤 되는데 약 1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꿈을 아주 잘 꾸고 주로 악몽을 자주 꾸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꿈을 자주 꾸시거나 상황이 힘드신 분들이 만약에 점집이나 철학원에 간다면 그것은 아주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운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고 싶어하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배워본, 조금이라도 믿음이 가는 그런 분의 말을 믿고 싶어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필요한 게 사주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대비가 필요한 게 바로 사주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찾아가는 게 철학관이나 점집인데 거기 가서 운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꿈을 많이 꾸시거나 가위에 잘 눌린 분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대운이 안 좋거나 집터가 안 좋은 것이고 약간 좀 비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귀신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잡귀에 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신 분들은 웬만하면 철학관이나 점집에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돈도 없으신 분인데 기도 얇은 데다가 거기다가 꿈까지 엄청 꾼다 그런 분이 만약에 점집에 간다 그러면 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점집이나 철학원에 가면 안 되는 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괜히 점집이나 철학원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 없고 극소수의 사기꾼만 좀 조심해보자 그런 취지를 찍었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